유방은 진희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하기 전에 여우에게 당부했다. 자신이 출정한 뒤에 한신이 어쩌면 군사를 일으켜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항상 한신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소아와 진평을 불러 의논하고 처결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소아와 진평을 불러서는 자신이 없는 동안 관중을 잘 지키라고 당부한다. 유방의 이 같은 당부를 들은 여우와 소아 그리고 진평은 잘하겠노라 자신 있게 대답했다. 유방이 진희를 정벌하려고 출병했을 때 한신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핑계로 집안에 드러누워 있었다. 얼마 후 한신은 유방이 진희와의 싸움에서 우세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현재 진희가 곡양 땅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신은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한신의 판단으로는 진희는 한단에 주둔하며 강을 사이에 두고 방어해야 했다. 만약 유방이 한단에 주둔하면서 곡양을 공격하면 진희는 참패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만약 진희가 패하게 되면 한신의 반란 계획은 허물어지게 된다. 빨리 사람을 보내어 진희가 장안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때를 맞추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유방을 양쪽에서 고립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한신은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서둘러 진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는 하인에게 밀서를 주며 반드시 진희에게 직접 전해주라 당부한다. 한신의 밀명을 받은 신복은 서둘러 행장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때 한신의 집에 하인으로 있는 사공저라는 자가 밀명을 받은 신복과 절친한 사이였다. 사공저는 신복이 먼 길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까지 따라 나가 작별주를 마셨다. 곡양까지 다녀오려면 못해도 3일 이상은 서로 헤어져 있어야 할 판이니 서운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잔만 더 하다가 사공저는 술에 잔뜩 취하게 되었다. 밤늦은 시간까지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사공저는 한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한신은 심부름 시킬 것이 있어 사공저를 하루 종일 찾았는데 만취한 모습으로 밤늦게 들어오는 사공저의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다. 한신이 큰 소리로 사공저를 꾸짖는데 사공저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과 내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공저의 엉뚱한 대답을 듣고 한신은 깜짝 놀랐다. 그리곤 다른 하인들을 시켜 얼른 방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그리고 사공저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새벽이 되어 사공저는 술이 깨는지 목이 말라 눈을 떴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물그릇을 집어다 주는 것이 아닌가? 사공저는 이상해서 아내에게 왜 안 자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내는 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사공저의 옆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공저가 그 까닭을 물으니 아내가 사공저가 한신의 꾸지람에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신이 방에 들어가서 사공저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말을 엿들었다는 것이었다. 사공저의 아내는 누군가 새벽에 와서 사공저를 죽일까 겁이 나 잠을 자지 않고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공저는 술이 확 깨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섬뜩한 기분 탓이었을 것이다. 아내는 사공저에게 지금 바로 도망가라고 말했다. 사공저 역시 그게 좋겠다고 말하고 당장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말하고 몰래 한신의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치던 사공저는 잠시 발을 멈추고 생각해보았다. 계획하고 도망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당장 몸을 감추고 살아갈 곳이 없었다. 또한 한신이 하인들을 풀어 자신을 찾을 것이 분명했다. 한참을 생각하던 사공저는 승상부로 향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 사공저는 승상부로 가서 소아를 찾았다. 그리고 소아를 만나서 한신이 진희와 내통하고 있는 사실을 밀고 했다. 소아는 사공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사공저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다. 소아는 여우를 만나서 한신의 이야기를 전부 보고했다. 여우는 소아에게 한신을 잡을 계책을 마련하라 명했다. 소아는 사공저를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감옥으로 향했다. 감옥에서 진희와 닮은 죄인을 끄집어내어 목을 베어버렸다. 소아는 유방이 진희를 죽이고 목을 베어서 보냈다는 거짓 방문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마다 붙이게 했다. 진희가 토벌되었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다. 모든 신하가 승상부로 와서 소아에게 인사를 했다. 소아는 내일 조정으로 나와 여우에게 황제를 치하하는 인사를 올리라고 했다. 사람들이 승상부를 나와 한신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승상부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내일 함께 조정에 나가 인사하자고 했다.
한신은 사태를 판단하기 매우 곤란했다. 정말 진이가 유방에게 죽었는지 말이다. 진이가 곡양 땅에 진을 치고 있으면 유방에게 참패할 것을 예상하고 밀서를 보낸 것이 한신이다. 자신의 밀서가 도착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났다면 진이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진이가 죽은 것이 사실이고 모든 신하가 조정에 나가 축하 인사를 올리는데 자신만 나가지 않는다면 유방이 돌아와서 더욱 의심할 것이었다. 그리고 소문의 출처가 소아의 입이었다. 소아가 말했다면 사실일 것으로 판단한 한신은 내일 신하들과 함께 조정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한다. 신하들이 돌아가고 한신은 부인 소씨에게 내일 조정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인은 의외의 표정으로 한신을 바라봤다. 병을 핑계로 유방이 출정할 때도 나가지 않고 그 후로 한 달 동안 여우에게 인사 한 번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조정에 나가면 오히려 여우에게 의심받을 것이라 했다. 좋은 것은 없고 해로운 일만 있을 것 같으니 내일 조정에 나가지 말라고 부인이 말렸다. 하지만 한신은 이미 사람들과 약속해 놓은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내일 조정에 나가겠다고 한다. 한신은 소아가 항상 자신의 편에 서주던 사람인 것을 생각하며 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눈치였다. 다시 한번 한신을 말렸지만 한신은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튿날 한신은 사람들과 함께 조정에 나갔다. 모든 신하가 여우 앞에 서서 축하의 인사를 올렸다. 여우는 신하들의 인사를 모두 받고 난 다음 소아와 한신만을 남기고 모든 신하를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긴히 의논할 것이 있으니 편전으로 오라고 명한다. 이때까지 한신은 이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몰랐다. 한신은 소아의 뒤를 따라 천천히 편전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숨어있던 군사들이 튀어나와 순식간에 한신을 포박했다. 한신은 고함을 지르면서 끌려갔다. 한신이 끌려간 곳은 장락전이었다. 장락전 대청 위에서 여우는 한신을 내려다보면서 진이와의 내통 사실에 대해서 호통쳤다. 한신이 변명했으나 사궁조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신은 고개를 수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여우는 한신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한신은 기가 막히는 듯 하늘을 쳐다보면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일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니 다음과 같았다. 내가 진즉에 문통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일개 아녀자의 손에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을. 천명이로구나. 한신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이 여우의 명을 받은 군사의 칼에 한신의 목이 잘렸다. 미양궁 장락전 종실 아래서 한신이 이같이 최후를 맞았다. 기원전 196년 9월 10일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